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닥터 루센 에르데너 프라랏 리슬링 아우스레제 1997년 빈티지입니다.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자막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닥터 루센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 오너이자 와인메이커는 에르스트 루센이라고 합니다. 1988년에 와이너리를 인수하기 전에도 200년 이상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나무의 수령이 10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와이너리는 VDP라고 하는 독일 우수 와인 생산자 협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요. 와인의 병 목 부분에 까만 독수리 그림이 있는 독일 와인이라고 하면 VDP다, VDP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 끼안티 클라시코는 병 목 부분에 혹은 병의 어딘가에 까만색 수탉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닥터 루산 와이너리의 포도밭은 50에이커, 6만 평이 살짝 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의 면적 기능을 활용해서 비슷하게 규모가 나올 만한 곳을 확인해 봤는데요.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단지 전체를 면적을 잴 경우에 대충 80에이커 정도가 나오네요. 연간 와인 생산량은 20만 병이고 다루는 품종은 리슬링만 다룬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마실 와인은 드라이 리슬링에 속하고 홈페이지에 보니 GG라고 표시하고 있네요. 독일에서도 프랑스나 다른 지역과 같이 밭에 대해서 여러 등급을 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윗등급의 밭을 그로세라게라고 하고 그곳에서 만든 드라이 리슬링 와인에 대해서 그로세스 게벡스라고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 약어가 GG가 되겠네요. 에르데너 프라랏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GG이고 심지어 올드바인, 독일어로는 알트리븐 이라고 하나 본데 오래된 나무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모제르 리시브르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인포메이션 시트에서는 제가 오늘 마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1997년 빈티지는 아닙니다만 2016년 빈티지에 대한 소개를 적어두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테크니컬 인포 윗부분은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 놓고 있습니다.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을 읽어보자면 품종은 100% 리슬링이고 토양은 붉은색의 대본기 전파남이라고 하네요. 대본기가 언제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고생대라고 하니 이제 땅에서는 고사리가 이제 나오고 동물 중에는 아직 땅에 올라오지도 못해서 바다에서 어류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나 봅니다. 나무의 나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 이상이고 또 독일의 관련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환경 규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부분부터는 제가 마신 와인이랑 살짝 다른 점이 알코올 도수가 13.0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실 와인은 7.5도라서 어찌 보면은 아까까지의 토양에 대한 부분, 즉 때로와에 대한 부분은 바뀌진 않겠지만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이 정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조금 마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아마 한 번 이상 굉장히 자주 들어가 보실 만한 사이트인 와인 서처에서 찾아본 정보인데요. 가격이야 뭐 의미가 크게 있진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구입한 가격은 아마 13만원, 12만원 정도 했을 겁니다. 내돈내산을 하려면 영수증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디저트 와인이라고 하고, 어울리는 음식은 역시 과일을 베이스로 한 디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컬러는 97년이라고 하기에도 지금 여기가 조명이 완벽하게 갖춰진 이런 곳은 아닌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연해요. 네, 되게 연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향은 어찌 보면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게 코르크인데 끝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아래쪽이 와인에 닿았던 부분이고, 여기 위가 이제 와인에 닿지 않은 부분인데 까맣게, 지금 확실히 캠이 초점이 안 맞긴 하네요. 굉장히 약간 손에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묻는 게, 네, 이렇게 하니까 묻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촉촉한, 그리고 약간 끈적거리는 요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수혈 받으시는 분 취하지 않나 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오늘 했던 헌혈은 혈장 헌혈이기 때문에, 에이, 설마 혈장을 가지고 취하지는 않겠죠. 네. 일단 와인을 따랐으니, 그리고 컬러를 봤으니까 향을 한번 맡아봐야겠죠. 세월의 흐름이 확실히 있어서 굉장히 연해요. 이 리슬링 특유의 약간 석유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페트롤 향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게 벌써 20년 넘게 뭉쳐지고 묵혀지면서 차분히 가라앉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다시 맡아보면 되게 꽃순내, 그리고 약간 군밤이나 군고구마에서의 그런 뉘앙스도 올라오고요. 확실히 되게 산도가 있다, 새콤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스월링을 한 다음에 다시 맡으면 되게 약간 담금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와인이 담금주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매실주를 담글 때 이제 매실만 넣고 술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거기에 설탕을 추가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되게 당도가 높은 고당도의 술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도는 없지만 되게 구조감은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제가 알기로 닥터 루센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닥터 루센이 되게 잘 만드는 메이커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이름값은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달달한 느낌이지만 이 단맛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품질 떨어지는 초콜릿에서의 그런 단맛은 아니고, 되게 잘 만든 단맛이에요. 약간 과일을 졸여 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음, 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느낌은 혀 위에서 약간의 그 바스락거리는 탄산감?
탄산이라고 해야 될지 타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 입술 끝부분이랑 혀의 끝부분을 되게 톡톡톡 쏘는 그런 류의 탄산 같은 혹은 레몬 같은 그런 감각이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입 안을 꽉 채워주는 과일, 즉 포도의 느낌이 가장 강하긴 한데 그 와중에서 시트러스한 느낌도 같이 살아 있습니다. 시트러스하긴 한데 산도는 없어요. 그게 되게 희한한 그런 느낌이고요. 목 넘김에서는 이제 커다랗게 한 모금을 그대로 도수가 낮다 보니까 부담 없이 꼴깍 하고 넘겼는데 의외로 싱겁습니다. 이게 목 넘김이 있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과일 주스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마시고 나서 목 안쪽에서도 되게 단맛이 혹은 그 과일 특유의 뭐 메론 주스다 그러면 메론의 맛, 파인애플 주스다 그러면 파인애플의 맛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분명히 포도로 만든 와인인데 어찌 보면 포도 주스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넘김 이후에는 입에 어떤 포도나 어떤 그런 과일의 잔당감 이런 거는 거의 남지 않아요. 이제 과일의 당도를 브릭스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런 브릭스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말 저 목 안쪽 어딘가에서 약간 짭짜름하게 '아 내가 무언가를 먹었구나.'라는 느낌이지 그게 아니라면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마셔도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그냥 양치질하고 물 마신 것처럼 따로 양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고 보니 도수가 낮다 보니깐 이제 레그도 거의 안 남는 역시 화질상으로 레그가 보이진 않지만 레그도 거의 안 남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와인잔 안에 물을 그냥 한번 쭉 부어서 그걸로 스월링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두 번째에서도 역시 처음이랑 똑같이 약간의 시트러스함은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묘하게 위스키처럼 꾸덕한 느낌이 살살 올라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리슬링에서 리슬링의 당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도는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고 실제는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수확하는 시기에 따른 거겠죠. 수확 시기에 따라서 수확하는 방법에 따라서 카비넷, 뭐 아우스레제, 베렌 아우스레제, 트로켄베렌 아우스레제, 카비넷 다음에 슈페트레제도 있네요. 이런 나름의 5가지 정도 단계를 거치는데 그중에 저는 아우스레제가 마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당도도 가장 높고 그 윗단계인 이제 베렌 아우스레제로 가게 되면 가격이 혹자는 2배라고 하는데 저는 한 4배 정도가 맞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뜀뛰기를 하기 때문에 슈페트레제 혹은 아우스레제가 단맛, 어찌 보면 디저트 와인으로서 즐기기에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실 때 탄산감은 계속 있는데 이 탄산감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파인애플 주스를 마실 때 이제 파인애플이 연육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파인애플 주스나 아니면 음 레몬 주스 이런 걸 마실 때 분명히 그 주스에 탄산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데도 입에 넣으면 이제 혀 끝에서 약간 바삭바삭, 뾰족뾰족 이렇게 쿡쿡 찌르는 그런 탄산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약간 그런 감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뭐 아무도 궁금하진 않을 것 같지만은 지금 이거는 영수증은 제가
버린 것 같은데 내돈내산이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이걸 2병을 샀었으니까 2병 샀는데 26만 원이 좀 넘었나? 아마 그랬던 기억이니 한 병에 13만 원 정도 하겠네요. 다음부터는 영수증을 잘 챙겨서 맨 처음에 영수증과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빨래 저걸 어떻게 하지? 아, 확실히 다시 처음의 느낌으로 회귀했어요. 이게 한참 제가 스월링을 약간씩 하면서 마시다가 방금 이제 새로 병에서 따른 건데, 저는 이제 이 잔에서 하는 브리딩이랑 병에서 하는 브리딩에서는 한 20대 1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잔에서 1분을 놔둘 거면 병에서 20분을 놔두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다. 즉, 병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시간을 놔뒀다 라고 하면 잔에서 대충 한 20분 정도 놔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저만의 느낌이니까 와인은 어찌됐든 서브젝티브, 되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기호식품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가끔 이제 와인앤모어라던가 이렇게 특정 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와인샵들에 보면은 이 독일 리슬링인데 굉장히 오래된, 지금 기준으로 막 2001년도 혹은 뭐 여기 이 와인처럼 97년도 혹은 뭐 94년도 이렇게 되게 오래된 와인을 팔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저런 와인이 상태가 괜찮을까? 게다가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와인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프랑스 와인이나 혹은 뭐 호주 와인이나 미국 와인을 2000년 초반 거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못해도 한 1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극히 일부의 프랑스 와인을 제외하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독일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빈티지가 저렇게 오래됐는데 가격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아마 수입사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수입을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와인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뭐 세상에 나쁜 와인이 어디 있겠냐마는 약간 가격을 생각해 보면 이거 상태 괜찮은 거 맞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마셨던 리슬링들은 다 괜찮았어요. 어차피 이제 도수도 낮고 달달하고 이제 식사와 함께 한다기보다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식사 이후에 디저트랑 뭐 모네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하기에는 저는 참 그렇게 보면 가성비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음. 그러면서도 이게 7.5도면은 사실 어지간한 맥주보다는 도수가 높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맥주가 어지간한 건 5도에서 6도 정도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마음 간다고 호로록 마셨다가는 금방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레드 와인들이 14도에서 16도 사이이고 이거는 그거의 절반 정도이니까 사실 이거를 한 병 마셨다는 거는 일반적인 레드 와인을 반 병 마셨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야밤에 마심에도 불구하고 안주 아무것도 없이 마시면서도 지금 꼴깍꼴깍 잘 마시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 리슬링은 지금 곰곰이 마시면서 되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되게 노란색 혹은 감귤 색깔의 그런 과일이 연상이 되다가, 아까 파인애플 같은 경우도 노란색이었죠. 그러다가 뒤로 가면 약간의 그, 어,
포도 중에서 아예 적포도는 아닌데 포도 껍질이 좀 연분홍 혹은 이제 연보라에 가까운 그런 품종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통으로 넘어가는데 되게 이제 껍질의 색깔이 진해지면 맛도 좀 진해지고 우리가 이제 뭐 건자두라던가 하는 것처럼 혹은 블랙베리 같은 것처럼 색깔이 진한 그런 베리류의 과일에 예상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임계점까지는 넘진 않고 그냥 이건 좀 컬러감이 점점 진해 하다가 목 넘김 꿀꺽 하고 나서는 싱거워요. 되게 어? 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은 되게 저 속 어딘가에서부터 식도를 타고 끈끈한 어떤 단맛, 약간 마이구미 같은 걸 먹었을 때, 마이구미 젤리 같은 걸 먹었을 때 올라오는 그 정도 단맛은 올라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지?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단맛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서 되게 과일이나 혹은 디저트랑 먹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 어디 모임 같은 거를 한다. 뭐 이 시국에 모임을 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먹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소주를 먹거나 뭐 청아를 먹거나 와인을 먹거나 기타 등등 여러 주류 혹은 주류를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후식을 먹을 때쯤에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와인일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구매했던 가격을 아까 얘기는 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이걸 다시 사라고 한다면 저도 퀘스천이긴 해요. 이제 병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녹록한 가격은 아니고 저는 왜 이걸 실험을 한다고 한 병 더 사서 지금 셀러에 하나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다시 그 돈을 주고 지금 제가 이걸 마신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너 그 돈으로 어떤 걸 할래라면 전 당연히 다른 걸 살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리슬링이라는 게 후식이랑 먹을 때 좋다라는 얘기 지금 한 서너 번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이게 와인을 마시다 보면은 산도 혹은 산미 혹은 뭐 acidity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화이트 와인 정확히는 이제 노란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이트 와인이라고 불리는 와인들에 대해서 이 산도가 되게 그 구조감을 만들어준다. 뼈대를 이루어준다. 약간 철근 콘크리트에 있어서 철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와인은 확실히 산도는 없어요. 얘는 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포함한다고 해도 3분의 1 정도는 마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산도는 없어요. 네. 물론 제가 잘 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막 무너져 내린다든가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예를 들어서 화이트 와인들 중에서 이제 이 산도 관리를 잘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토양, 때루와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던가 혹은 이제 화이트 와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기 때문에 그 와인 메이커가 사용하는 품종의 한계라던가 때문에 산도가 떨어지는 그런 와인들이 있는데 그런 와인의 경우는 되게 처음에 임팩트는 빵 하고 오지만 그 빵 했던 게 금방 사그라들거든요. 그냥 물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풍선은 이제 내가 이 손에서 던져서 목표물에 맞기 전까지는 이제 그 물풍선의 그 부피, 그 볼륨을 가지고 날아가겠지만 맞고 나서 팡 하고 터지면 그냥 남아 있는 거는 이제 풍선 조각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도가 떨어지는 화이트 와인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임팩트가 있지만 그 임팩트 시점을
고점을 지난 다음에는 뚝 하고 그 유지력이 상실되는데 얘는 지금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일단 방송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대충 20분 정도 아까 사전 세팅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20분 정도 마시면서 혹은 이제 따라 놓으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 느낌은 계속 맨 처음에서의 탄산감이랑 목 안에서 과일의 그라데이션 혹은 이제 아카시아나 이런 꽃의 그라데이션이기도 해요. 이제 마셨을 때 연상되는 거는 이제 하얗고 조그맣고 그러면서 에델바이스처럼 뭐 고산지대에 있는 건 아닌 그냥 그 들꽃 같은 그냥 잔디에 흔하게 있을 것 같은 하얗고 조그마한 꽃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캐릭터를 지금 마시면서 20분 동안 쭉 유지를 해왔다. 게다가 당분간은 이 캐릭터가 꺾일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는 되게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음, 그러면서 확실히 목 넘김 이후에 슬슬 느낌이라는 게 생기고 있고요. 아까 최초로 마셨을 때에는 그야말로 진짜 양치하고 나서 마셔도 그냥 다시 양치 안 해도 되겠다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 양이 계속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입에도 슬슬 그 과일 주스에 어쩔 수 없는 그 끈적거리는 그 느낌? 그게 이제 입술이 짭짭짭하면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음, 좋네요. 응? 어, 어, 되게 재밌는 게, 음, 어, 이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항목인진 모르겠지만, 방금 스월링을 하다가 맡았는데, 특유의 페트롤, 그리고 꽃내음, 이런 거, 순간 이런 것들 사이로 밤꽃 같은 그 냄새가, 저는 이제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육교가 하나 있고, 그 육교의 2편,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 여기에 있다면, 육교가 여기 있고, 회사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이쪽 편에 있는 육교의 이쪽 편에는 커다란 밤나무가 있어요. 이제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저 밤송이에 내가 머리를 맞으면 나는 산재일까 산재가 아닐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정도의 크기를 가진 밤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즌이 되면은 이제 밤나무 꽃 냄새가 이제 진하게 깔립니다. 근데 방금 여기에서 이 페트롤을 뚫고 페트롤 향이 코를 날카롭게 쿡 찌르고 그 뒷숨결에서 약간 그 밤꽃 같은 녹진한 그런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되게 희한하네. 물론 맛은 아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맛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와인이 사실 저는 지금 스트리밍을 켜긴 했지만 이런 와인이 스트리밍에는 되게 안 좋은 와인이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적당히 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병에서 향을 맡았을 때 그리고 잔에서 향을 맡았을 때 잔에서 이제 소위 말해 노즈랑 아로마라고 하죠. 첫 향을 그냥 맡았을 때랑 스월링을 하고 나서 맡았을 때 이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좋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아쉽다면 되게 아쉬운 건데 변화 없이 쭉 그냥 첫 번째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 이제 지난주에 마셨던 그리고 어제 마셨던 그리고 코로 맡았던 그 와인들은 참 굉장히 훌륭한 와인들이었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나름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런 와인으로 이제 라이브를 하려면은 아예 이제 세팅을 해놓고 몇 병을 쭉 한 서너 병 정도 해놓고 내가 오늘 이거 서너 병을 다 마실 수는 없다. 다만 요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잔별로 와인별로 한 번씩 마시고 한 15분 뒤에 한 번 마시고 한 30분 뒤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점점 당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짧은 순간에 와인의 당도가 바뀔 일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입에 계속 이 어느 정도 당도가 있는 와인들이 지나가고 하면서 입안이 점점 텁텁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여기서 더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더라도 우선 입을 살짝 헹궈 볼까? 탄산수를 동원해서 입을 살짝 헹구고 지금쯤 다시 한번 향 맡아보고 향에서는 최초 대비 그러니까 지금 대충 한 30분 전 정도 대비 향에서 페트롤 향은 더 강해졌어요. 진짜 의외인 게 물론 중간에 계속 첨잔을 하긴 했고 지금 와인이 이만큼 정도밖에 안 남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병에서 브리딩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페트롤 향이 이렇게 강해졌다라는 거는 사실 이 페트롤 향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마셔봐야 되는 게 정말 테이스팅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그 정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슬링은 향을 맡다 보면은 저는 약간 그 동굴 같은 느낌? 동굴도 어떤 동굴이냐면 이제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자주 보거든요. 이제 뭐 베어 그릴스도 그렇고 또 그 에드워드였던가? 그냥 에드였던가? 그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그분이 또 있어요. 그 아마존을 주파한 아마존 7,000킬로를 뭐 맨몸으로 주파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분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개 영상을 자주 봤는데 이 안개, 물안개 같은 게 쫙 혹은 산안개 같은 게 쫙 끼어 있는 그런 동굴의 깊숙한 곳에서 그 돌벽, 그 동굴 벽에서 흙이 아니라 그 바위, 석재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묘한 청량감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리슬링이라는 품종 자체에서 되게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살짝 이제 빵 느낌? 약간 이스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빵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빵 중에서 이제 어, 도쿄마블? 맞나? 이제 주사위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는 빵을 이제 결을 쫙 찢었을 때, 찢고 나서 바로 코에 갖다 대면 거기서 이제 그 효모 냄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를 그 특유의 그 연한 빵내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같이 올라와요, 얘는 지금.
그리고 이제 코로 쭉 들이마시면은 이제는 약간 그 알코올 냄새 이런 것도 알코올 부즈라고 하기도 하던데 알코올 부즈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란 얘기도 있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코올 내음도 약간 튀고요. 음. 그리고 보니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을 때마다 초점을 다시 잡네, 이 친구가. 희한한 일이야. 그러고 보니 스월링을 할 때는 이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요렇게 영상에 나오지만 제 손이 오른손이고요. 오른손에서 밖으로 갔다 안으로 요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스월링을 할 때 약간 뭐 술이 취해서 과해지거나 할 경우에도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쪽을 요렇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내 쪽으로 쏟아지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손님들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얘를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돌리는 건데 이거 근데 손으로 봐도 이게 보여지나? 약간 동작을 크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튀면서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혹은 정말 과할 경우는 제 앞에 있는 분에게 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지금은 약간 쌉싸름해지면서 패션 프루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패션 프루트이 괜찮겠네. 어제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리치 828에서 와인 모임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두 번째 메뉴가 이제 딸기를 올려놓고 딸기 밑에 이제 브레타 치즈랑 고트 치즈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패션 프루트가 메인이 됐던 어떤 비네거를 쫙 뿌려주신 그런 메뉴였어요. 이게 사진으로 잘 보일까?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캠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것이냐라는 변수가 있어서 우선 보여드리자면은 자,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 초점아 이래라 초점이 일을 안 한다. 네, 뭐 초점이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요런 비주얼의 음식을 먹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그 비네거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방금 다시 따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허허. 그나마 지금 처음 상태에서 약간 건질만해진 거는 아까의 그 빵내 이스트이한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해졌다. 좀 더 묵직해졌다. 아까는 이제 식빵 속살 같았으면 지금 얘는 적어도 페스츄리 정도는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아, 그리고 보니 이제 이 테이스팅을 할 때에는 그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멜레이즈? 어찌 보면 사람의 타액이라는 것도 하나의 효소 덩어리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마시고 놓고 하면서 그게 조성의 변화를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와인을 똑같은 쉐입의 잔에 똑같이 따라서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시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스월링을 했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것까지도 통제했다고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아밀레이즈랑 이 사람의 아밀레이즈의 차이 때문에 향과 맛이 약간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밀레이스가 맞나? 요즘은 또 이제 옛날에 제가 배웠을 때랑 약간 또 뭐 요오드를 아이오딘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발음이 다 달라졌다고 해서요.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면 요즘 친구들은 약간 그 독일식 발음에서 영어식 발음으로 넘어간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알레르기라고 배우던 걸 알러지로 배우는 그런 느낌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지금 이제 40분 정도 되니까 어 이제 슬슬 과일로 비교를 하면은 그 귤을 먹을 때 귤의 그 하얀색 그 거미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하얀색으로 귤에 붙어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아, 이거 이름을 알았었는데. 이거 같은 그 텁텁하고 씁쓸한 네, 그런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텁텁하고 씁쓸한 그런 느낌. 확실히 그래요. 그 혀가 이렇게 혀의 쉐입이 딱 이 잔의 쉐입이라고 보면 이제 여기 부분이 목이고 여기가 혀 끝이라고 했을 때 한 여기 정도까지는 달다 하는데 이 정도 선을 넘어서 목넘김 쪽으로 목으로 가까워질수록 이거 신데 이거 좀 새콤한데 이거 씁쓸한데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완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다라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쓰다에 가까워요. 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뭐 술을 많이 먹었던 혹은 멀미를 많이 했던 혹은 여타한 이유로 이제 음식을 개워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위액이 같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되게 쓰거든요. 시금털털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씁쓸함이 슬슬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그래도 한 이만큼 남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열어 놓고 내일 마셔 볼까? 음. 근데 또 아직 혀 중간까지는 역시 캐릭터는 괜찮고 음. 음. 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 제가 린스를 한번 하고 지금 입 안에서 한번 굴린 다음에 삼켰을 때의 느낌은 어 데미소다 음료수 있잖아요. 데미소다 음료수의 그 사과 맛. 데미소다 음료수의 사과 맛에서 탄산을 싹 다 빼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 청사과, 풋사과, 아오리 사과 이런 사과의 그 사과로 만든 사과 주스도 아니고 그냥 사과가 함유된 탄산수에서 탄산을 뺀 되게 묽은 사과즙 이런 느낌이에요. 음. 허허. 갑자기 분위기 사과? 근데 향은 아직도 페트롤이 뿜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밀레이즈가 섞여서 지금은 이제 이 린에서 제가 입을 댄 부분과 입을 안 댄 부분에서의 향이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확실히 입을 안 댄 부분이 훨씬 더 청량한 향이 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청량하고 뭔가 새 전자제품을 딱 언박싱을 할 때 그 전자제품 플라스틱 복합체 거기에서 올라오는 쨍그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셨던 부분으로 향을 맡으면 되게 어떤 좀 어시한, 좀 흙내음에 가까운 약간 도로로 보면은 도로에 이제 바닥에 보도블럭이 이렇게 깔려 있고, 보도에 이제 블럭이 깔려 있고, 차도 쪽에 이제 금속질 울타리를 요렇게 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입을 대지 않은 림으로 향을 맡았을 때는 울타리, 쇠로 만든 울타리 혹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울타리에 코를 갖다 대었을 때의 느낌이라면, 제가 입을 댄 부분으로 향을 맡을 때에는 그 울타리의 바로 아래 보도블럭 쪽에 코를 갖다 댄 듯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데미소다 맛은 계속 뿜뿜뿜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를 다 마실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요거는 이만큼 있는 거는 따르면 이제 요거에 한 잔하고 조금 더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다 따르면 한 요만큼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리슬링들은 바닥에, 이 와인 바닥에 보면 이 홈 있잖아요. 이것도 용어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까먹은 상태이고, 요거는 공부를 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홈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브를 할 때 어떤 밑에 이 홈이 깊은 와인들은 아예 그냥 요렇게 해서 이 엄지손가락이 쑥 들어가게 해서 요렇게 따르는데, 얘는 네, 얘를 그렇게 해서 따르려면 거의 뭐 고개 하듯이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요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는. 그러다 보니 여기 이만큼이면 사실 진짜 이만큼을 꽉 채운 양이라 되게 많은 거긴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막아놓지 않고 놔두면 궁금하긴 한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 44분이고 이 상태로 최소 제가 8시간 정도 잔다고 하면은 8시간 동안 이걸 열어놨을 때는 완전히 그냥 문자 그대로 주스 돼 있을 것 같아서, 막아 놓은 다음에 거꾸로 막아야겠다. 막아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마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마시는 걸로. 총평을 하자면, 이제 막에도 막았고 하니까 총평을 하자면, 가성비는 별로다. 가성비는 별로고, 대신 한번 마셔볼 만하긴 하다. 근데 이제 이 닥터 루센이라는 와인 메이커에 대해서 약간 평가가 둘로 나뉘거든요. 혹자는 그냥 약간 검증된 제품이다. 약간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선풍기에서 신일전자 같은 되게 검증된, 신일전자 하면 믿어주지.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데 어떤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가끔 좀 지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게 맞던 이게 맞던 나름 이름 있는 친구가 만든, 이름 있는 와인 메이커에서 나온 와인이고,
무려 지금 기준으로 23년의 세월이 지나간 그런 와인이다. 그리고 이제 리슬링의 소위 말해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단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확 시기, 이제 포도의 수확 시기와 수확하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 정도 그레이드가 나오는데 그 그레이드 중에서 세 번째 중간 정도는 한다. 아우스레제는 그렇게 보면은 나쁘지는 않다. 다만 큰 기대를 하고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얘는 안 살 것 같다. 라는 게 오늘의 총평입니다. 그러면 와인도 다 마셨으니 저는 여기까지.